윤태권 실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회 오늘 문 열었죠? 예, 오늘 아침부터 문 열었습니다. 방역 작업 마치고 이제는 국회 들어가는 사람들 출입자 체온 일일이 측정하고 출입구도 몇 군데 닫았고요. 어쨌든 삼엄한 통제 속에서 국회를 열었고 뒤에 김진표 의원 나오시는 걸로 아는데 자세히 설명하시겠지만은 코로나19 관련 3법 법사위하고 본회의 연달아가 열어가지고 일사천리로 처리했어요. 네. 네. 여야 당대표와 대통령 회동도 28일? 맞습니다. 네. 28일 오후인데 청와대 회동을 제의했고 뭐 지금 당대표들이 수락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요새 당 이름이 헷갈리는데 이 미래통합당이 옛날 한국당이죠. 예. 민생당 그 호남계 정당들. 예. 그 4당이 대상이고 문 대통령이 28일 오후에 국회 방문하는 형식으로 회동이 열립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대처하자 이거죠. 그렇죠. 지금 코로나 3법은 통과가 됐고 물론 이것도 이게 법사위를 통해서 본회의로 갔는데 법사위에 복지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이제 제안 설명을 했는데 좀 공방이 있었어요. 책임론에 대해 가지고. 근데 어쨌든 통과됐고 추경에 대해서도 뭐 여야가 큰 이견이 없고 없죠. 이번 회동에서 다른 정치 문제를 다루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뭘 단판하거나 크게 결정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물론 야당에서는 정부 대책에 대해 비판할 거예요. 황교안 대표는 정부의 대책이 바르지 못하다. 그 회동에서 그에 대해 제 생각을 알리고 이 사태가 신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했고 예. 뭐 민생당이나 정의당에서도 한마디씩 하겠지만은 다만 너무 정부에 대한 비판이 과도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런 인식은 있을 거예요. 지금 요즘 전국을 보면은 하루 오전 오후에도 이게 말 잘못해가지고 확확 바람이 이쪽으로 불고 저쪽으로 불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래도 그 중국 입국 제한해야 되냐 마야 되냐 그런 공방은 있잖아요. 계속. 그렇죠. 지금 이게 보면은 양당이 자제하는 것 같긴 한데 하고 싶은 말을 많은데 상당히 참고 있는데 완전히 다 참지는 못한다. 예. 그러니까 예컨대 미래통합당의 주된 프레임은 이겁니다. 아니 중국 눈치 보느라고 이까지 온 거 아니냐. 거기다가 중국은 현재 한국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가면은 체온 측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도 없고 무조건 14일씩 뭐 일방적으로 격리시키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도시들이. 예.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한 거하고는 완전 상반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방향인데 뭐 미래통합당 이 말은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이라도 입국 금지하자.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론의 여지가 많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자는 주장을 또 계속 그렇죠. 펴죠. 네. 그럼 민주당 쪽에서는 뭐 미래통합당은 왜 신천지를 비판하지 않느냐. 싸고 도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느냐. 이게 말하자면 지도부가 직접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상당수 의원들이 이제 이런 식의 반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언급했지만 말 하나하나가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다들 서로 조심은 좀 한다.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민들이 정치적 성향을 다 떠나가지고 되게 힘들고 민감해진 상태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 시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고 뭐 자영업자, 직장인, 애 키우는 사람들 그리고 방금 전에 나왔듯이 원래 취약계층 뭐 이제 정신병동에 예. 있는 분이라든지 요양병원에 있는 분이라든지 제일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말 하나하나에 대한 반응도가 매우 높아요. 네. 뭐 평소 때 같았으면 그냥 넘어갈 일도 못 넘어가거든요. 민주당 홍익표 대변인 어제 당정협의 브리핑 그 봉쇄 단어 때문에 책임지고 오늘 사퇴 표명했고 이게 뭐 반려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수리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구체적으로 소개드리면은 이게 듣는 분들이 더 스트레스 받을까봐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정치적 공격, 인신 공격적 발언들이 뭐 외곽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당으로 보거든요.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정치적 계산을 이럴 땐 좀 내려놓고 힘을 합쳐야 될 텐데요. 근데 저는요. 정치적 계산을 오히려 잘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치적 계산을 잘하면은 잘해야지 이럴 때 말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알겠어요. 네, 정치적 계산을 제대로 안 하면은 상대편 공격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 여야 대표 회동으로 이제 분위기가 좀 잘 잡힐까요? 그렇죠. 만약에 그 회동으로 분위기가 더 험악해지면은 정치인들 책임인데 제가 볼 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상식적인 예측 아니겠습니까? 뭐 쓴소리가 조금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협력, 협조의 방점을 찍고 그래야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안심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현실적으로 볼 때 정부 책임은 나중에 물을 거는 따끔하게 묻더라도 지금 눈앞에 일을 처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뭐 네. 그 자리에서 막 대통령한테 퍼부으면 사람들이 속 시원해서 야당한테 표 찍어주고 그럴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여당도 뭐 반격 준비하자 이럴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 메르스 사태 등에 대해서 정부에 협력만 하고 험한 소리 안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때도 뭐 험한 말들은 있었죠. 정부 비판 많이 했죠. 네. 네. 이제 구체적인 점에서는 이제 추경이나 의료인, 대구 경북 지원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고 지금 생각한 건 이상의 것. 그러니까 그래도 대통령하고 당 대표들이 모였으면은 이 정도 하나는 더 나와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한 물밑 조율이 아마 진행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총선 연기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는데 아이고, 그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 테이블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지금 모든 당에서 공식적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거고 6.25 때도 총선 했거든요. 1952년에. 물론 뭐 정말 심해지면 모르겠는데 그건 그때 가서 할 이야기인 거고, 둘째는 이제 20대 국회의원 임기의 문제예요. 5월 말까지가 20대 국회의원 임기인데 입법부가 단 하루라도 공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임기 연장할 수도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 대통령도 유고나 탄핵 시에는 곧바로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데 국회의원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4월 중순이 총선이고 5월 말이 임기 종료니까 물리적으로는 한 달 반의 여유가 있긴 한데 뭐 총선을 연기한다면 그게 하루 이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뭐 한 달 이런 식이면 빡빡하다는 거죠. 어쨌든 이 테이블에서는 그 이야기는 안 나올 겁니다. 예. 또 아직 시점이 그렇죠. 또 거기까지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맞습니다. 인식이 많고요. 예. 오늘은 누구에게 한마디 하실래요? 회의 참석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가 사실 국민들한테 별로 도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날 하루만이라도 조금 안심시키는 약간이라도 그런 식으로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 계산을 잘 해보면은 그 답이 나올 거예요. 네, 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어요.